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전선생이 주식공무원 쌤이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고, 친구들 주식하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언제야?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묻는 질문인데, 이렇게 질문하면 개인 투자자들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 내가 산 종목이 떨어졌을 때? 물론 그것도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그 센터링에 기스가 나는 경우는 내가 판 주식이 급등을 했을 때야. 어저께 내가 매매한 종목이 좀 그래. 내가 어저께 금요일 날 매매를 한 이후에, 매도를 한 이후에, 그 종목이 어저께 10% 넘게 급등을 하더라고. 물론 나도 원칙 매매를 해서, 분할로 수익을 낸 종목이긴 한데, 뭐 팔자마자 다음날 바로 뭐 10% 이상 올라가 버리니까, 이게 뭐지? 하게 되더라고. 하지만 바로 뭐 내 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센터링을 잡았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걸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해봤지. 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보았더니 이제 내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한 것은 공매도 비중이 엄청나게 막 20 몇 %까지 늘어나면서 이 종목이 약간 단기 고점 시그널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도를 한 건데 갑자기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더라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쇼커버링을 한 건데 아마도 외국인 선도 세력들도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급변하는 정치 관련 이슈를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쇼커버링에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이렇게 외국인들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뭐 태세를 진짜 급변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 여기서 난 또 하나 배웠어. 뭐냐면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선도 세력들도 예측하는 매매가 아니라 대응을 하는 매매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보통 개인 투자자들 내가 팔고 나가지고 급등을 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그 종목에 더 많은 비중으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잖아. 더 올라갈 것 같은 생각에 말이야.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가 전에 이제 뉴턴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뭐 오늘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뭐 교육은 역시 반복이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뉴턴은 1720년대 그때 당시에도 주식이 있었어. 당시 거의 뭐 최초의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우스시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저점에 소액 매수를 잘해서 중간 정도에서 매도를 하게 되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행복했겠지. 왜냐하면 수익을 냈으니까. 그런데 이 종목이 더 올라가는 거야. 이 종목을 같이 매수한 친구들은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때 이제 뉴턴은 굉장히 기분이 상하게 돼. 왜냐하면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천체 물리학자인데 자기보다 똑똑하지 못한 친구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자기는 수익을 못 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의 전 재산을 고점에 다시 넣어버리지. 다시 질러버리는 거야. 물론 더 올라갈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지. 주식은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해.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조금 오르다가 급락을 하게 돼. 뉴턴은 전 재산을 급락을 한 지점에서 매도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굉장히 자주 섞인 말이야. 이때 뉴턴이 개인적으로 날린 돈이 약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큰 손실을 본 거지.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이런 천재 물리학자가 실패한 주식에서 우리 같은 범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 주식은 똑똑하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는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3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늘 뭐 시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센터링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시장이 그리고 이제 어제 내가 우리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잖아. 뭐 기분 좋게도
우리 시장이 많이 올랐어. 여기 좀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코스닥을 보여주는데 코스닥과 코스피 중에 코스피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코스피는 어저께 2100선을 돌파하면서 213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모두 쌍끌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져갈 때에는 잦은 매매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사서 바이앤홀드 하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해. 왜냐하면 뭐 이렇게 꿈틀꿈틀 위아래로 움직임이 심한 종목들 여러분들 매수해서 바로바로 수익을 내기를 원하지만 이러한 어떤 주도주가 움직이는 전체적으로 좋은 시장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많은 돈이 몰리거든. 실질적으로 아까도 잠깐 보여줬지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승은 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순매수가 아닌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 어저께는 개인 투자자들만 좀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개별주 시장보다는 중대형주, 대형주 시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거고 아까 뭐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아까 그 종목이 뭘까 이런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근데 뭐 아는 친구들은 이미 알 거라서 따로 얘기 안 해주는 거고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보면 내가 이렇게 시황을 쓰면 종목 하나 더 찍어주기를 바라는데 물론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종목 하나 더 찍어주는 것보다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어떤 조금 거시적인 안목으로 숲을 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왜냐하면은 매수 이유가 정확하지 않은 뭐 종목의 추천이라던가 리딩을 하지 않은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슬픈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크거든. 그러면 내가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지만 이 종목은 조금 모아가야 하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은 바로 매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실는다고 내가 맨날 그렇게 분할 매매 하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당연히 좋은 종목이라면 모아갈 시간이 나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모아갈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사자마자 바로 5% 10%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 많이 원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운이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연속되지 못해. 성공이라는 것은 연속돼야 하는데 연속되지 못한 성공은 오늘은 성공, 내일은 실패, 오늘은 성공, 내일은 이렇게 홀짝홀짝 같은 매매는 결국에는 수수료만 나가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내 계좌가 그렇게 크게 불어나 있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을 거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아무리 뭐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아무리 훌륭한 좋은 퍼스널 트레이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동은 내가 해야 살이 빠지는 것처럼 말이야. 주식공무원 시황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한 달만 한번 꾸준하게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 바뀌게 될 거야. 모두 화이팅하고 오늘도 따박따박 수익 한번 내보자고. 주식공무원 이렇게 열심히 글 써주고 있으니까 댓글,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까지 부탁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고 또 이런 주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 있으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면 주식공무원 친절하게 댓글 주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으로 삼을게.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주린이 친구들의 영원한 동반자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 쌤이었어. 여러분 모두 안녕. 빠이빠이 짜잔. 사랑해.